오늘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했지만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름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범인 최원종은 차량을 몰고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았고 내려서는 무차별적으로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모두 무기징역이었습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수감 생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더라도 감경 요소는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원종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고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의 판단 역시 원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형이 유일한 선택임을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사형 선고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폐차 직전에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인 것처럼 속여 100억이 넘는 대출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한웅희 기자입니다. 공터에 차량 수십 대가 방치돼 있습니다. 보닛 아랫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거나 트렁크가 완전히 파손된 폐차 직전의 차들. 사고로 더 이상 탈 수 없는 차들이지만 정상적인 중고차로 둔갑해 불법 대출에 활용됐습니다. 인천의 한 중고차 업체는 폐차 직전의 차를 대량으로 수집한 뒤 포토샵으로 번호판과 차량 사진을 조작해 성능 기록지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서류로 은행 등에서 대출금을 받아 챙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대면 대출은 서류로만 심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대당 2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총 260여 차례에 걸쳐 120억 원의 대출금을 가로챘는데 일부 캐피털 업체 직원들은 허위 서류임을 알고도 영업수당을 챙기려 대출을 승인해줬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8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각종 투자나 구수익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불법 대출임을 알고도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공범 등 200여 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곧 상장할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배우를 고용해 허위 SNS에 광고를 올리고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SNS에 올라온 광고 영상입니다. 월에 300만 원 이상 무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수익 안 났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전액 환불해드릴게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홍보하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첫째 날은 매출 7천만 원, 그리고 둘째 날은 매출 1억 700만 원. 최근에 제가 부모님을 이사시켜드렸는데 다세대 주택 관지하에서 드디어 아파트로. 마치 주식 투자 성공담처럼 들리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이들은 전문 배우를 고용해 SNS에 허위 광고를 올리고 곧 상장할 주식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비상장 주식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상장 직후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겁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이 조직성 사기고요. 이후에 주식 매매 대금을 입금하고 나면 바로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사용.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86명, 1인당 피해 금액은 최대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사기 일당 9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총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출처가 불명확한 SNS 광고 영상에 개인정보를 남기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 프로그램이 3년 만에 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어제 보도해드렸죠.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또다시 규제를 회피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선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나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개통에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 스캐너입니다. 실물 신분증을 읽혀야 본인 확인이 이뤄지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력화하는 불법 개통 프로그램이 3년 만에 유통시장에서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분증 스캐너와 유통점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카이트와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프로그램 단속에 나서는 한편 단계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 사용자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개통 절차 자체를 손보지 않는다면 새로 나올 대책 역시 땜질 처방에 그칠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분증 스캐너에서 보낸 데이터를 조작하기 너무 쉬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이 구조를 수년간 바꾸지 않은 카이트와 이통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매점 실적이 매출로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이통사가 불법 프로그램을 사실상 방치해왔던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 안 하면 실제로 절대 많이 못 내거든요. 무기 방조 넘어서서. 다만 이통사 측은 허위 개통이 이뤄지면 고객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못해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불법 개통 프로그램에 눈을 감아왔다는 주장엔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일입니다.